자,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입금 불산입은 순자산이 증가되기는 하지만 특정한 목적 때문에 조세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입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 그러면 입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을 장부에 입금으로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입금 불산입 세무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용어가 좀 생소하죠. 여러분 우리 회계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회계랑 법인세법이랑 이거는 똑같아요. 입장이.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가 수익이에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액면 5천원짜리 주식을 6천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 분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아는 거겠지만 한번 볼까요? 분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차변에 현금 6천원. 자, 우리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1,000원만큼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자본 거래를 통해서 투자받은 자본의 증가분인데 이게 초과 발행됐다라는 걸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액면 금액 초과된 금액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수익이에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법인세법 입장도 동일해요. 야,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지. 그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해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다만 해가지고요. 채무의 출자 전환 시라는 말 미주 쳐볼까요? 교재. 채무의 출자 전환 시에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액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보아 입금으로 과세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우선은 채무의 출자 전환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법인이 분계를 한번 여러분 연습장이나 여백에다 써봐요. 이 법인이 이런 거예요. 이 법인이 갚아야 될 차입금 부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환할 돈이 없으니까 이 차입금을 주식을 발행해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채무의 출자 전환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요. 자, 내가 갚아야 될 차입금이 예를 들어서 한번 가공의 숫자를 넣어볼게요. 8,000원이 이렇게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합의하에 주식으로 발행해서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거든요, 제가. 자, 자본금 액면금액 5천원짜리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 주식의 지금 시가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서의 시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6천원이에요. 그러면 시가 6천원이면은 1,000원만큼 액면금액 초과해서 발행한 거니까 우린 이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해되죠, 여러분? 근데 대차가 안 맞죠? 대차가 지금 안 맞고 여기 얼마 차이 나요? 지금 2천원만큼 대변의 차이가 나요. 맞아요? 이거는 이 주식의 시가보다 차입금을 더 많이 상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천원은 뭐예요? 지금 이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한 이 2천원은 뭐예요? 이거는 채무 면제 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채무 면제 이익. 그럼 채무 면제 이익은 당연히 이익 영업의 수익이니까 법인세법도 이건 입금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 시가를 초과해서 이렇게 채무에 출자 전환을 했다. 그럼 시가가 6천원인데 채무를 8천원에 지금 출자 전환했다 그러면 이 시가 초과된 2천원은 여러분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입금으로 보는 게 맞다. 이거는 법인세 입장도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차익이에요. 자, 감자 차익입니다. 자, 여러분, 감자 차익은 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 차익은 주식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가공의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회사가
지금 소각을 해요. 사업 규모 축소를 위해서. 그래서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주주한테 돈을 주고 갖고 와서 소각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 액면 요 자본 주식을 주주한테 받아서 투자받은 옛날의 돈을 다시 주주한테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환하는데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 요 5천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최소 액면 금액만큼은 반환해야 되는데 주주랑 협의 봐서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4천 원에 이렇게 반환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천 원만큼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회사가 이익 본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이걸 감자 차익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감자 차익은 수익이에요? 자본 잉여금이에요? 자본 잉여금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본 잉여금이에요. 자본 거래와 관련된 거라. 그럼 법인세법도 그래 이건 내가 봐도 이건 자본 거래니까 이걸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도 자본 잉여금으로 볼게. 입금으로 보지 않을게. 그러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장부했다 그러면 세무조정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감자 차익은 우리 법인세법 입장도 자본 잉여금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자기주식 처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는 자본 거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이전 강의에서 기억나세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법인세법은 손익거래로 봐요. 그래서 입금으로 봐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은 우리 회계도 자본거래고 법인세법도 자본거래로 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또 감자 차익 이런 거는 우리 회계도 자본잉여금, 우리 법인세법도 자본잉여금.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은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우리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입금으로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입금불산입 되는 게 합병 차익이나 분할 차익이 있대요. 우리가 이거는 제목 정도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것도 파고들면은 엄청 복잡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합병이나 분할하면서 법인이 이런 합병 차익이나 분할 차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본 거래로 봐서 입금 불산입하겠다.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보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입금 불산입 그러니까 입금 항목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자산 수중 이익 및 채무 면제 이익 중에 이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이건 이제 앞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은 법인의 수익, 영업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세법도 이 자본, 순자산을 증가시키니까 입금으로 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자산 수중 이익이나 자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이렇게 탕감받아서 채무 면제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법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법인한테 이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 이익 받은 걸 그냥 입금으로 과세를 한다. 자, 이 채무 면제 이익 자산 수중이익 받은 걸 이 법인이 누적된 결손의 보전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세금으로 가져가면 살아보겠다는 법인을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법인이 이 자산이나 채무 면제 이익을 결손 보전한다고 하는데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수는 없으니까 결손 보전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금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 2월 결손금은 우리가 세무상 결손금인데 이 세무상 결손금은 그 기한이 있거든요. 그죠?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의 제한 없이 그러니까 발생 시점에 제한 없이 보존이 가능하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발생한 이 결손금이라 하더라도 이 결손 보존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즉 법인세 과세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제3자로부터 토지를 시가 300원짜리를 증여받아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법인이 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회사가 차변의 토지 어 여기 지금 오탈자가 있는데 300이죠. 자, 우리 그럼 요거 100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자, 토지 시가 100짜리를 증여받았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자산 수중 이익 이렇게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장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결손에 이제 보존에 할 거다라고 하면은 충당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때는 법인세법에서는 요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한 걸로 봐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가 수익으로 기록했다 하더라도 입금 불산입. 그렇죠? 그럼 회사는 수익으로 해서 이익잉여금에다 집어넣는데 법인세법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으로 넣은 거니까 이 항목의 차이인 거지 자본의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타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타로 소득 처분한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반영했고 법인세법상 우리 분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요 이월결손금을 했기 때문에 이 자본 전체에 큰 차이는 없고 이 자본의 항목의 차이일 뿐이다. 이 자본 전체의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타로 처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손 보존에 충당되는 이런 자산 수중 이익은 우리가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금 불산입 항목에 나와 있는 게 2월 입금이에요, 여러분. 2월 입금. 자, 2월 입금이라는 거 뭐냐면 과거에 입금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을 하거나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이걸 2월 입금이라고 해요. 자, 이건 여러분 이 글로 보는 것보다 요 케이스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이걸 보세요 한번. 자, 1기에 여러분 그냥 제가 회계라는 거는 그냥 대문자 G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갭이잖아요, 회계 기준이. 그래서 그냥 약자로 갭 이렇게 G로 표현했고 이게 여기 지면이 비좁다 보니까 우리 세법은 그냥 T라고 표현했어요. 텍스. 그렇게 이해해봐요. 자, 지금 회계는 매출 200원을 누락했대요. 회계 장부에. 1기 때 회사가 지금 그 200원의 외상 매출을 했는데 매출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법의 입장에서는 왜 매출 기록을 안 했어? 이거는 당연히 매출했으면 이건 입금이니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이렇게 수익으로 해서 수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입금으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볼게요, 한번. 그럼 회사는 수익으로 기록 안 했는데 법인세법은 매출 수익인 거니까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여기 밑에 써보면 입금, 산입, 그렇죠? 뭐 매출 이렇게 항목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200원만큼 우리가 입금 산입해서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왜냐하면 1기 때 이걸 지금 매출을 했는데 누락을 한 거니까 외상 매출을 했는데 누락을 한 거니까 법인세법은 입금으로 보겠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왜 유보 발생이죠, 여러분? 회사는 이런 매출 채권 자산을 기록 안 했지만 세법은 이걸 채권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차이예요. 자, 자산을 장부에 과소 기록했죠. 자산 과소는 자본이 과소돼 있을 거니까 자본에 더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호로 보면 부호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긴 했지만 부호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플러스 요거예요. 그죠? 자산을 과소계상했으니까 자본도 과소계상돼 있으니까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자본에다가 플러스 해야 돼. 200원만큼.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무조정을 했는데 2기 때 보니까 회사가 2기 때 2기 초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는 1기 때 이걸 매출 수익을 안 잡았으니까 2기 때 매출로 이렇게 수익으로 기장을 한 거예요. 근데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황당한 게, 야, 우리는, 봐봐요. 우리는 1기 때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요 녹색깔 봐봐요. 200원 잡은 거를 받은 거니까 대면의 매출이 아니라 매출 채권을 회수한 거야. 이 200원은 이미 1기 때 이미 입금으로 과세돼서
넘어온 돈이거든.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2월 입금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이건 2월 입금인데 왜 이거를 매출 입금으로 수익으로 잡았냐? 이거는 이미 어 1기 때 입금으로 과세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 입금. 그렇죠. 불산입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매출 수익 기록한 거는 입금이 아니라 이건 2월 입금이야. 1기 때는 입금으로 과세가 됐어. 그게 2월 된 거잖아. 이 얘기예요. 이걸 2월 입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 사례를 보니까 좀 낫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하겠다. 그래서 요 매출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건 자, 얘는 매출 채권을 자산을 안 잡았고 자산 감소를 시킨 거니까 자산의 차이니까 유보죠, 유보. 근데 여러분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감소예요? 유보 감소예요. 이 1기 때 유보 발생분이 이 1기 때 유보 발생분이 유보 감소로 추인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유보예요, 플러스 유보예요, 부호로 따지면. 당연히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당연히 이건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인지 볼까요? 분석해 볼까요? 자, 회사는 자산을 줄이지 않았죠. 그럼 자산이 과대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는 장부에. 그런데 법인세법은 매출채권 자산을 감액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장부에 과대되어 있으니까 자산 과대는 자본 과대되어 있는 거니까 자본을 줄여라.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 자, 근데 이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반영할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는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니까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유보 발생된 거냐 아니면 발생된 거가 이 차이가 소멸돼서 추인되는 거냐 그러니까 유보 감소냐 유보 발생이냐 이거를 잘 걸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월 입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입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산입하거나 수익으로 계상한 이 매출 200원을 2월 입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2월 입금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2월 입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자, 집중해봐요, 여러분. 법인세 등의 환급액이에요. 이건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법인세 비용은 회사가 비용 처리한다 하더라도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죠. 이해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비용을 계상한 그 해에는 비용 처리를 해도 송금으로 안 봐. 왜 송금 불산입한다고 배웠었죠? 그렇죠.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 차감된 후의 이익이 당기순이익인데 우리는 세후 소득으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세전 소득에 세율을 반영하는 거니까 이 당기순이익인 세후 소득을 세전 소득으로 돌리기 위해서 법인세 비용 낸 거를 입금산입, 송금부산입에서 소득에 플러스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설명해 줬던 게 제가 자 법인세가 100원인데 그렇죠? 법인세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전이익이 500원인데 법인세를 100원을 냈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1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400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각사소득을 구하는 게 세무조정인데 이 400원에다가 세율을 때릴 수가 없죠. 법인세를 구해야 되는데 법인세가 이미 반영된 후의 금액이니까 우리는 이 세전소득에다가 세전소득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율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러면 당기순이익에다가 법인세 낸 걸 다시 더해야지 이 500원에 세전소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낸 거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하니까 입금산입, 송금부산입에서 가산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소득에 더해서 각사소득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이 법인세 비용을 이렇게 처리했을 때 당초에 송금불산입했다라는 건 이 100원에 대해서 이미 법인세 과세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법인세를 너무 많이 걷어가서 환급을 해줬어요. 법인세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당초에 이 법인세 비용을 송금불산입에서 이 과세가 됐는데 이거를 환급받게 됐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때 과세하면
이중과세지.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인세 환급받은 걸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수익으로 기록했다, 대변에. 그러면 이건 수익이 아니다. 이미 법인세 비용 처리할 때 당초에 과세가 됐으니까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입금 불산입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근데 법인세 비용 안에는 여러분 순수한 법인세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법인세 10%가 부과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그다음 혹시 법인세 계산할 때 감면받은 게 있으면 그 감면된 거에 20%를 또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농특세를 또 내요. 그것도 법인세 비용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법인세 비용을 다 송금불산입하니까 송금불산입된 법인세 비용을 혹시라도 환급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입금불산입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용으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송금불산입한다. 왜? 세전소득을 반영해서 세율을 우린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후소득이므로 세전소득으로 돌리기 위해서 법인세 비용을 이렇게 플러스해서 송금불산입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송금불산입된 법인세 등을 차후에 환급받는 경우에는 이걸 수익으로 기록했다고 그냥 수익 그대로 내비두면 이게 입금으로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환급 시 혹시 장부에 수익으로 기록해놨다 하더라도 입금 항목으로 보지 않으니까 입금 불산입 이렇게 세무 조정해서 법인세 과세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무슨 자산부채의 차이도 아니고 뭐 사회유출 개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기타로 소득 처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인세 등의 환급액은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에 수입 배당금 중에 입금 불산입액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수입 배당금 중에 입금 불산입액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 멈춰 놓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멈춰 놓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럼 여러분 노트라든지 교재에다가 이렇게 첨삭해 보세요. 자, 다시 봐요, 이제. 자, 우리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입금불산입 항목 보고 있는 거 맞죠? 어떤 것들 봤어요? 한번 쭉 볼까요? 입금불산입 되는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또 여러분 감자 차익, 또 합병 차익, 분할 차익, 또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 중에 이월결손 보존에 충당하는 거, 또 여러분 2월 입금, 그렇죠? 또요 법인세 환급 받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일곱 번째 보니까 수입 배당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배당금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회계 공부할 때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렇게 우리 개정 과목 쓰죠. 그거를 수입 배당금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해되죠? 여기 보니까 수입 배당금 중에 입금불산입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용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림으로 한번 설명 들어봐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그림 보면 자, 이 봐요, 여러분들. 음, 여기 지금 A 법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B 법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A 법인이 지금 장사해가지고 세전 이익이 1,000원을 벌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A 법인이 1,000원을 벌었으면은 법인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100원을 냈다 이렇게 그냥 가정해봐요. 그러면 A법인은 세전이익이 1,000원인데 법인세 100원 냈으니까 세후 소득은 900원인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후 소득을 이 B법인한테 그냥 100% 배당했다고 그냥 극단적으로 가정해봐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 900원 세금 내고 남은 이 소득을 다 요 B법인한테 다 배당을 줬어요.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자, 다 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자, 봐요. 이때, A법인이 900원에 이렇게 배당금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럼 여러분, 이때 만약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여기다가 법인세율을 딱 때려가지고 90원의 세금을 걷어갔다고 해봐요, 한번.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니, 지금 A법인 단계에서 100원에 이렇게 세금을 지금 냈는데, 또 세금을 90원을 또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몇 번 과세하는 거예요? 2번 과세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대요. 자, 야, 너 요 세후소득 배당받은 요 900원 있잖아. 그죠? 900원에다가 이 900원 받은 거 있잖아. 이거를 잘 봐요. 이 900원 받은 거를 입금 불산입 해줄게. 입금 불산입. 입금으로 보지 않을게.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는 요 900원을 그대로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은 소득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금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후 소득을 배당을 받았을 때 이 배당 받은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에서 소득에서 빼줄게. 그러면 너 세금 안 내는 거잖아. 이 얘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참고로 혹시 세무이급 혹시 그 저한테 소득세법 그 강의를 들었거나 또는 뭐 이런 공부를 했거나 그러면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입금불산입으로 하지 않고 혹시 그로스업 한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을 받았을 때 이때는 어, 그로스업 제도로 해서 이렇게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데 그건 여러분 소득세법 한번 공부할 때 한번 꼭 체크해 봐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거를 아예 그냥 이 받은 입금, 이 배당금 수익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금 불산입해서. 그런데 이 900원 받은 걸 다 빼줄 수도 있고요. 다 빼줄 수도 있고 일부만 빼줄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이 B 법인이 이 A 법인에 투자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 입금 불산입 해주는 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이걸 다 빼줄 수도 있고 지분이 많다 그러면 지분이 별로 없다 그러면 50%만 빼주거나 뭐 요 받은 거에 50%뭐 아니면 뭐 30% 이런 식으로 율이 있어요. 그 율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를 빼주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분율에 따라서 입금불산입 비율이 있으니까 그걸 곱해서 이렇게 입금불산입을 해서 이 이중과세 되는 걸 조정해 주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그 편에서 여러분들 저랑 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인이 이렇게 배당금을 받았을 때 이게 지금 세금이 이미 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된 거니까 이걸 입금불산입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가서 이제 저랑 또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이 배당금, 수익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불산입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지금 10번까지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보니까? 일반적인 자산의 평가 차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도 중복되는데, 여러분, 우리 의무적인 자산의 평가 차익은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험업법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은 법률 간의 충돌 방지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세무주종은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세무주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만 내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대신에 앞에서 했던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토지를 재평가 모형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했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500원인데 감정평가액이 700원이어서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래서 지금 200원만큼 올랐으니까 토지 200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200원. 근데 이런 의무적인 평가는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중세무조정이다라고 했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앞전 강의에서 자, 한 번 더 연습하는 겁니다. 했던 거 반복해서. 자, 이 토지 200원만큼 증가시킨 거를 인정 안 하니까 입금 산입 입금 산입해가지고 토지를 감액하는 거예요. 입금 산입해가지고 아니 여기 토지를 감액해야 되니까 입금 산입이 아니고 무슨 산입? 그렇죠. 송금 산입 100원만큼 어, 감액하는 거예요. 송금 산입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여기 유보 발생이에요, 여러분. 요거 좀 책에다가 혹시 요 정정 안 된 책이면은 이렇게 유보 발생입니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유보 발생.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마이너스 시켜주고
근데 이 송금 100원만큼 지금 한 게 이게 실제 송금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입금 산입해서 상세하는 세무 조정을 했는데 근데 입금 산입했는데 입금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얘도 자본으로 지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집어넣었어요. 법인세법도 그냥 입금으로 보겠다. 그러면 항목의 차이인 거지 어, 전체 자본의 전체의 차이를 유발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중세무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저번에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해서 대변에 자본 항목이 있으니까 그냥 입금 산입 기타로 하고 이게 입금이면 이대로 끝나는 거고 이게 입금이 아니니까 역으로 송금 산입해서 이 토지 자산을 감액한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중세무 조정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일반적인 의무적인 이런 평가 차익 이런 것들은 입금으로 본다,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자, 이것도 뭐 앞에서 한번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한번 더 복습. 단기 매매 증권을 1,000원에 취득했는데, 기말에 여러분 공정가치가 1,300원으로 증가했대요. 300원만큼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해서 영업외 수익으로 장부 기장을 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해요. 자, 우리 법인세법은 이런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가법이에요. 시가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가면 또 다시 배울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는 수익으로 300원 영업외 수익 기록했지만 수익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금, 불산입, 요 300원만큼. 입금 불산입 했는데 이 차이 나는 게 이 자산을 과대 계상한 거예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죠? 자산 과대는 자본 과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본을 줄여야 되니까 송금산입, 입금 불산입 이렇게 조정한 거예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유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본을 줄이는 거니까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근데 부호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는 부호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거 유보 감소예요, 유보 발생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유보 발생이죠. 그죠? 이 어, 지금 발생된 시점에서 한 거니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단기 매매 주권을 처분하게 되면 이 일시적 차이가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로 이 차이가 해소되겠죠? 그걸 유보 추인이라고 했었고 기억나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케이스 3번은 요것도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요건 별표 쳐주세요. 교재. 근데 이제 어렵습니다만 이중 세무 조정이 뒤에서 또 나올 거다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자, 봐봐요. 매도 관한 증권도 우리 여러분 회계 공부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매도 관한 증권 1,000원에 취득했는데 기말에 시가가 1,100원이래요. 그래서 100원만큼 차변에 매도 관한 증권 대변에 매도 관한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선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자, 아까 우리 재평가액여금 조정했던 거랑 똑같아요. 맥락이 요거랑. 자, 해볼게요. 자, 우선은 매도 관한 증권 자산 100원만큼 기록한 거 인정해요, 안 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산을 감액해야 되니까 송금 산입으로 해서 100원만큼 마이너스 유보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자산이 과대 계상됐어요, 회사가. 자산 과대는 자본 과대예요. 자본이 과대돼 있으니까 자본을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원만큼. 이해되죠? 마이너스 유보이면서 지금 유보가 발생된 이 시점이니까 이건 유보 감소가 아니라 그렇죠, 유보 발생이에요. 이렇게 세무 조정을 우선 했는데 보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이건 송금이 아닌데 자산 감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송금 산입한 거니까 이게 소득이 빵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입금이나 송금이 전혀 없잖아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00원만큼 송금 산입한 거를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입금 산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니까 상쇄해가지고 0이잖아요. 이렇게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입금 산입했는데, 얘도 지금 매도관한증권 평가이익으로 자본에다가 놓네? 나도 이익요금 자본인데? 그러면 차이가 없으니까 기타 이렇게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낫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자, 매도 관한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니까
입금 산입 해가지고 그냥 기타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 입금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입금이 아니네? 그럼 다시 송금 산입 100원만큼 마이너스 하되, 이 마이너스 하는 이유는 매도 가능 조건 자산을 감액시키면 되겠네. 그러면 이건 유보 마이너스 유보네, 유보 발생이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해돼요, 여러분? 이런 걸 이중세무 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최고 난이도의 세무 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렇게 이중세무 조정하는 연습 제가 지금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시중에 있는 책에 보면은 막 붕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정신없어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봤을 땐. 그 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거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그나마 좀 쉽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 판단해봐요. 여러분 그 시중에 있는 책 한번 이렇게 그 서점 가서 이렇게 참고해서 이런 이중세물점 한번 보면 막 더 정신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팔 때 10%만큼 부가세를 받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제품 1,000원짜리를 판다 그러면 10% 얹어가지고 2,200, 여기 2,000원, 2,000원짜리 판다 이렇게요. 이게 좀 미스가 났네요. 미안요. 2,000원짜리 만약에 제품을 판다 그러면 10% 과세가 되니까 2,200원 받는 거잖아요. 그죠? 뭐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외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혹시라도 이게 수정 안 돼 있으면 고쳐주세요. 외상으로 팔았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대변의 제품 매출 2,000원, 200원만큼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했을 때 이 부가가치세는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이건 부채죠, 여러분. 예수금 부채에 해당하는 거지 입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입금 불산입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맞죠?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히 우리가 회계 처리를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세무조정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회사도 이렇게 붕괴했을 건데. 그런데 이제 입금 불산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입금 항목이 아니다, 이거. 그 얘기인데, 만약에 이거를 회사가 제품 매출 수익으로 2,2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 그럼 이건 입금이 아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입금 불산입 이렇게 세무 조정이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이거를 수익으로 기록하는 회사가 있겠어요. 그죠? 예. 정말 무지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부채로 기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공부할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걸 뭐 세무 추정을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겠죠. 그죠? 진짜로 회계 처리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매출 수익이 아니라 부채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10번도 우리 앞에 강의에서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어,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온합의 환급에 대한 이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세 이런 세금을 이제 많이 납부해서 환급을 받으면서 환급가상금이라는 게 이자거든요. 이 이자를 받는 경우에 이거는 세무서에서 그 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데 환급을 해주면서 늦게 환급해주는 거에 따른 그 이자를 보상해주는 건데 너 이거 이자 받은 거니까 이거 입금으로 봐서 세금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급가상금 이자는 본세가 이게 입금이다, 입금 항목이 아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이 환급가상금의 이자는 이건 보상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세 가원합금 환급가상금 100원을 수령하고 회사가 잡이익으로 처리했다. 이거는 입금이 아니다. 수익이 아니라 그냥 자본잉여금으로 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불산입. 근데 입금, 불산입 했죠. 입금 얘는 지금 이익잉여금으로 넣고 나는 지금 자본잉여금으로 넣었으니까 자본 전체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부채의 차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유출된 것도 아니니까 기타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입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 또 감자 차익 또 합병 차익 분할 차익 또
자산 수주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 중에 2월 결손금에 충당하는 거 또요. 2월 입금된 거. 그쵸? 또요. 그리고 법인세 등의 환급액. 그쵸? 그래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법인세 비용이 송금 불산이듯이 환급받았을 때는 입금 불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또요. 수입 배당금 중에 입금 불산입액. 이거는 이제 이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낸 이 세후 소득을 받았는데 이걸 그대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요 금액, 요 받은 배당액의 일정률만큼을 입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빼서 요 이중과세 되는 걸 조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였고, 구체적인 건 뒤에 가서 보자고 했고, 또 자산의 평가 차익,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의무적인 평가 차익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또요. 이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이렇게 이중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뭐 수익이 아니라 부채다. 그 다음에 요 환급가상금은 보상해 주는 거니까 이건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요거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